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에 지난달 수입 물가가 3.9%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3.9% 올랐습니다.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난해 8월 4.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광산품과 농림수산품 등이 뛰면서 전월보다 5.5%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 1분기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장기 보험 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보험 계약 서비스 마진이 개선된 데다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보험 부문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손보업계가 올 1분기 호실적을 거둔 것은 장기보험 중심의 판매가 늘면서 보험 손익이 크게 개선된 이유였죠. 다만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한화생명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밖의 손해보험주들은 또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적을 등에 업고 상승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선방을 보여줬었죠. 자, 아무래도 우리 시장 휴장을 하루 앞두고 있고 또 미국에서의 이 CPI 지수 발표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가 나타났고 불이값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연휴 이후의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우리 시장이 휴장을 하루 앞두다 보니까 뚜렷하게 상승세를 가져갈 순 어려웠던 그런 시장이긴 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양대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같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도 미국 시장은 조금 동조와 비슷하게 발생했는데요. 자, 그 미국 시장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또 상승하지도 않고 약간 강보합에서 오르락내리락한 장세고, 저희도 최근에 며칠간 그런 장세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타가면서 종목들이 올라오는 섹터가 있고 내려가는 섹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세를 딱 보니까 내일 휴장이라서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락하지도 않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을 막 받쳐주면서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떠받치고 있어서 고점에 올라와 있지만 아주 피크처럼 아주 날카로운 고점이 아니라 어떤 그 고원처럼 맨 위에 정상이 좀 다져지고 있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장의 키워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또 구리 원자재 이런 섹터들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 금년 한 해를 봤을 때 1, 4분기가 AI 인공지능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다면 5월 들어서는 완연하게 실적주라든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웨이브, 즉 파도가 흘러서 물결이 이제 바뀌는 순환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엘빈 토플러가 The Third Wave라고 해서 제3의 물결 얘기한 지 꽤 오래됐는데 드디어 아마 2024년도를 기점으로 제4의 물결, 인공지능의 물결이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될 5월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일 정도의 장세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오늘 특징주로 하스닥 5를 갖고 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건 아닌데도 상승의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이 대부분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인 것을 보고 유추해 볼 때 AI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투자에 또는 산업 섹터의 하나의 물결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그 섹터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포지셔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가 드는 오늘 하루였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물결. 이게 또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물결로까지도 이어질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물결의 한 일환인데 제가 현재까지 한 8주 이상 넘게 이제 어떤 섹터 위주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쭉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재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놓치신 분들이 있어서 한 3개 섹터 정도는 좀 간략하게 리뷰하는 이런 강의를 좀 하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강의들이 얼마큼 진짜 효과가 있었나 한번 리뷰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뭐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강사님께서 얼마나 쪽집게 강사이신지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또 무려 3가지 섹터의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강의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토마토 시스템 오늘장에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우리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대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17% 넘는 시세가 나타났고요. 토마토 시스템이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한글과 컴퓨터를 살펴볼 텐데 오늘 오픈 AI가 GPT-4.5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한 이후에 AI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일제히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한글과 컴퓨터는 여기에 더불어서 견조한 본업 성장과 AI 사업 확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같은 전망에도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17%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AI발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다만 한동안 너무 짧은 시간 동안 큰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플리토도 역시나 오늘 이 GPT-4.5에 대한 이슈에 힘을 받기도 했고요. 언어 데이터 그리고 번역 솔루션이라는 투트랙 성장 기대감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장중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0.43%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구독형 AI 챗봇 서비스 AI Q&A를 출시했다라고 밝혔죠. 이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상한가 진입하면서 또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었죠.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국내 철강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신스틸 역시나 장중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0.54%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궁금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조금 이제 생소한 종목인 토마토 시스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앵커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토마토 시스템은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AI 챗봇 서비스를 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토마토 시스템은 이제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좀 탄력성이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챗봇 서비스 자체가 당장 수익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흐름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웨이브가 흘러가는 이런 5월의 흐름상에서 이 종목의 탄력성도 높고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한 종목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오늘 상승한 이유를 봤더니 이미 어제부터 이미 4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입지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5월 9일부터 매수를 하다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한 35만 주를 매수하면서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를 이끌었고요. 재무를 봐도 뭐 딱히 재무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영업이니까 규모를 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60억 영업이익이 퍼도 한 23 정도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럼 오늘 올라간 이유는 AI의 이런 흐름 속에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이 딱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자금 시장의 규모상 소프트웨어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제 아까 시황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5월 달에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AI의 이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픈 AI 쪽에서 하는 그 AI에 대한 이번 새로운 신규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애플이 지금 AI 쪽에 몇 주 내에 큰 계획, 뭔지 모르지만 큰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물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이슈는 계속 적어도 제 판단에는 5월 말까지는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종목 중에서 토마토 시스템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종목들은 많이 손이 타다 보니까 손이 안 탄 종목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기가 들어왔다. 이래서 상한가를 가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급등했죠. 보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으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상한가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왔고요. 이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앞에 매물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당연히 목요일 정도에 추가 상승할 여력이 높고 또 내일 휴장에 미국에서 어떤 다른 뉴스가 나온다면 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없다 그러면 조금 약간 상승한 선에서 마감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토마토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 관련한 모멘텀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목요일장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관련 종목 묶어서 한글과 컴퓨터 하겠습니다. 뭐 한글과 컴퓨터는 여러분 집에서 많이 쓰시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이용도 하고 모르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전체 하나의 비즈니스 흐름으로 보게 되면 한 섹터는 기존 사업에 대한 그 유지를 강하게 잘 하고 있고 때로는 신규 영역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M&A라든가 자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그 물결의 흐름에 맞게 잘 적응해 가고 있는 가장 적절한 한국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의 그 윈도우나 이런 체계에 우리 프로그램을 지배했을 때 MS 패키지를 지배했을 때 등장한 게 한글과 컴퓨터로서 우리가 아래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등장했는데 자 계속 이 기업이 한글과 컴퓨터로 계속 묶여져 있었다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최근에 와서 AI 소프트웨어 흐름에 맞게 이 회사가 M&A라든가 자회사라든가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가도 제가 볼 땐 이런 돌파구라든가 기존 사업의 영역의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도 오늘 급등했지만 앞으로도 추가 상승할 여지도 있고 우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한번 급등했다가 완만한 상승 또 여기서 5일선 돌파하면서 오늘 끝냈거든요. 물론 이제 장중에 고점에서 저쪽에 있던 1월 달에 했던 매물들이 오늘 나와서 좀 받아서 시간에도 한 0.5% 빠졌지만 지난번에 흐름을 여기 보거나 여기를 봤을 때 한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약간 흔들다가 더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AI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안정적인 대장주로 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래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던 적이 아마 1월 달에 이 정도 나왔던 경우 그죠? 외에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 매물을 맞고 쭉 내려왔으면 더 빠지겠지만 오늘 들어온 매수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단타하시거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여기서 소량씩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단기간에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에 맞춰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이어서 같은 AI 소프트로 네, 이제 좋습니다. 세 종목을 가져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시장의 흐름이 AI 소프트였기 때문에 그렇고 플리토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플리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오픈 AI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회사가 이제 플리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AI 큰 계획에 대한 발표와 관련된 기업이 LG이노텍이 당연히 있겠고 BH도 있고 플리토도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종목인데 플리토가 몸집이 가장 가볍고 탄력성이 있어서 오늘 그냥 바로 시가에 갭 떴다가 매물을 이렇게 맞고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플리토가 이제 주목받는 오늘의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1,000억 정도 우리 자금을 유치한 업스테이지라는 AI 벤처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기술적인 위치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쉽게 죽을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플리토라는 기업도 우리가 애플의 AI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한글과 컴퓨터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이제 현재 수급상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기관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씩 계속 누적 순매수를 5월 들어와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관들도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쪽에 애플의 AI가 큰 계획을 발표하겠거니 하면서 이제 살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크게 급락할 위치는 아니고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이 플리토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영역인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영업이익이 한 16억밖에 안 돼서 미래 가치만 보고 좀 투자한 거고 단점이 좀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260%인데 유보율은 86%니까 부채가 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금액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AI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데이트레이딩 정도로 관련돼서 볼 종목이지 많이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을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좀 힘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채 비율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큰 비중을 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삼화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실까요? 삼화전기는 오늘 하락 특징주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게 삼화전기를 4월 30일 화요일 배트맨 1타 강의에서 전력 설비주로 가져와서 이제 그때 강의 드리고 당연히 올라갔겠죠. 제가 이때 강의를 드리고 당연히 한 뭐 30% 계산을 안 해봐도 한 25% 이상 급등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이어서 이 잘 강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종목인데 이제 이 그 전력 설비주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전력 설비주가 힘이 딸려서 오늘 매물을 맞고 많이 내려온 장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이유는 전력 설비가 중요하지만 또 흑자를 많이 낼 확률도 있지만 지금 오른 주가만큼 오르지는 않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조금 멈춰야 되는 위치에 왔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5일선을 깨고 내려온다든가 이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던져야 되는 위치다. 여러분들 여기서 꼭 끌고 가서 꼭 다시 오겠지 하고 가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오기는 올 수도 있지만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다만 이 전력 설비가 금년에 2, 4분기 역시 화두이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도 5일선을 깨지 않고 6만 원 전후에서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다시 또 리트레이딩 하셔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하락 특징주로서 이야기를 좀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마지막 종목 신스틸이 좀 남아있는데요. 자, 반사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에 지금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대중국을 상대로 해서 관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미국 국민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많이 이걸 하거든요. 특히 바이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중국에 대한 철강에 대한 관세를 100%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부터 하이스틸, 신스틸이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제 신스틸은 제가 이제 그 마켓 시그널에서 공략주를 드려서 좀 사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때 공략주를 드리고 좀 제가 나중에 끝내 내려간 종목이 한 두 종목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신스틸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는 이때 정도 드리고 나서 좀 이렇게 빠졌었어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거 참 사시고 손해 보신 분이 없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2주 후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서 매도 익절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또다시 한 2주 후에 최근에 며칠간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 제 방송을 보시고 공략주를 보시고 사신 분들도 수익을 다 내셨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뉴스가 나오면 셀온 뉴스라고 해서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부터 갭을 띄워놓고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한 두세 가지 이슈가 있다. 대중 무역 전쟁이 나오면 뜨는 종목이 신스틸이다. 또 2차 전지 이게 나오면 뜨는 게 또 신스틸이다. 또 철강에 관해서 중국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하면 올라가는 게 신스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급등한 종목이 두 개인데 하이스틸과 신스틸인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꼭 하이스틸과 신스틸이 급등을 합니다. 또 대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하이스틸과 신스틸이 올라가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노트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금처럼 이때처럼 저점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한 포트에 들어갈 종목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 이 회사가 퍼가 좋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의 철강주들은 이제 퍼가 좀 낮아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반영되지 않는 성향이 있는데 이 종목은 퍼도 이렇게 잠깐 보시면 퍼도 한 19 정도니까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는 이렇게 저평가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철강주는 5, 6 퍼가 이렇게 돼서 주가 가치가 반영이 많이 안 되는데 이 회사는 충분히 많이 반영되는 회사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면 평소에 거래량이 20만 주, 40만 주인데 최근에 5월 9일부터 갑자기 2천만 주, 오늘 1,0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막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세력이나 기관들이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종목이라서 굉장히 탄력성이 있다. 그래서 탄력성 있는 종목을 원하시면 신스틸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특징주 분석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화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 꾸준히 재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하고 보다 좀 집중적인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일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님께서는 정말로 쪽집게 강사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테마를 늘 꼽아주실 때마다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무려 3가지 섹터입니다. 네. 지금 바로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3가지 섹터를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섹터보다는 기존 섹터에서 이제 앞으로 순환매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우리 3가지 sek터 잘 아시죠? 최근에 뜨거웠던 이슈들, 전력 설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 5월 달에 뜨거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K뷰티.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K뷰티 그러면 제가 이제 3월 26일 강의할 때마다 K뷰티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게 뭐지 말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징주들만 전 종목 하지 않고 한꺼번에 리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이 자, 전력된 거. 자, 전력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전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폴라리스라든가 몇 종목을 얘기했었는데 그중에 폴라리스 AI가 제가 이때 화요일 날 강의를 요때 했죠. 강의를 요때 하고 나서 수요일 날 급등하지도 않고 그냥 종가 부근에서 종가보다 약간 하락한 데서 출발해 갖고 그냥 상한가로 그냥 올라갔잖아요. 폴라리스 AI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장을 볼 때 종목을 보지 말고 섹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 게 그 섹터에서 몇 개 고르면 대충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폴라리스 AI도 화요일 날 제가 강의 드리고 그냥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한 15, 20% 장중에 올랐으니까 그냥 근 이틀 만에 45%, 50% 급등한 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강의를 제가 섹터를 강의하면 오르고 한 종목을 하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 종목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틀림없이 올라간 장세임을 이 폴라리스 AI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 이 회사는 급등한 이후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계속 하루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현재 위치에 있고 5월 7일 강의한 이후에도 5월 8일 바로 상한가 현재 수익률만 47%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KBT한 거 놓치신 분들도 AI 소프트웨어 강의만 잘 들으시고 그 다음날 그냥 뭐 자금의 10%만 사셨어도 수익을 다 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화두가 뭐다? AI 소프트웨어 제4의 물결이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전력 설비주죠. 전력 설비주. 자,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은 제가 이제 4월 30일 날 강의를 드렸는데 역시나 이날 강의를 드렸고 이때 강의 드렸고 그때 이후 그 다음 날도 몇 프로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 날도 몇 프로 오르고 그 다음 날은 저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상한가 정도 근처 20-30%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죠 이번 주까지 뭐 어제까지죠. 어제 뭐 그 수요일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거듭해서 거의 뭐 그 60% 상한가 두 번 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배트맨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30일 강의에서 전력 설비 중에 한두 개 그냥 잡아서 사셨으면 그냥 이렇게 급등하는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단기로 내려올 수도 있고 휴일 후에 장기 내려올 수도 있지만 금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섹터가 전력 설비주고 대원전선이 왜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전력 설비가 늘어서가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그 8시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그 원자재 선물을 봤더니 구리가 또 이미 현 시각대 1.8% 다시 최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그럼 대원전선이 이 전선의 그 원자재의 90%가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전력 설비 수요 외에도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원전선이 또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아마 목요일 날 바로 또 이게 갭상승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설비만 보지 마시고 전력 설비 플러스 구리 선물이 올라가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원전선은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삼화전기도 말씀드렸는데 삼화전기와는 조금 결이 틀립니다. 삼화전기는 주로 이제 전기 쪽 전력 위주로만 돼 있고 이 대원전선은 우리 이제 큰 전선은 아니지만 전력 설비가 증가할 때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각종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요인도 하나가 있는데다가 구리 선물까지 막 급등을 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같이 묶여서 두 가지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술적으로도 봐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강의 드린 게 이때 좀 올라온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5일선에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이게 60일선, 21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놀고 있을 때는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5일선을 깨고 내려왔다고 치면 위험한 구간인데 내려오지 않고 그냥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더 가겠다 이겁니다. 자, 끌어올릴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루를 쉬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전력 설비의 핵심은 뭐 재룡전이라든가 재룡산업 같은 재룡그룹주도 있지만 대원전선이 하면 숨은 진주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가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전선이라든가 삼화전기, 계룡전기, 뭐 광명전기, 세명전기 이런 것 쪽만 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슈가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건드리면 그런 종목들이 자기가 예상치 못한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종목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K뷰티는 제가 이제 뭐 집단 강의를 했었죠. K뷰티 한 7종목인가 10종목인가. 그중에서 제가 샘플로 몇 종목만 뽑아왔습니다. 3종목 뽑아왔는데 본느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본느가 이제 기초 화장품이면서 특히나 이게 매출 실적이 미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딱히 우리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또 최근에 우리 주목받는 실리콘트 같은 주목을 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이렇게 지금처럼 차트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시장의 섹터의 흐름이 받으면 이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이 원래 본느입니다. 이게 본느의 원래 기질이 한번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때 강의 드린 것도 요때인데 아주 3월 26일이면 벌써 꽤 오래됐죠. 한 달 반 전인데 조금씩만 계속 올라갔어요. 조금씩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만큼 많이 올랐다가 좀 쉬다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본드라는 종목은 아까 이제 대원전선에서 전력 설비는 대원전선인 것처럼 K뷰티 그러면 본느 이 정도 하나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우량해서 뭐 이렇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화장품주 한번 오른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갈 탄력성인 종목이 본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상으로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정도에서 매물을 맞았다는 얘기는 자 5일선에서 갭을 떴기 때문에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3월 26일 날 여러분들 회사 갔다 오시면서 일터에서 식사하시고 강의를 보시고 K뷰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신 분 말고 여러분이 실제 행동에 옮겨서 행동매매, 즉 매수를 실천에 옮기신 분들은 아마 지금 85%까지 들고 있지는 않으셨어도 최소한 이때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한 거의 1개월 반, 2개월 가까이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지 말고 K뷰티 같은 종목들은 실적주기 때문에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본느가 또 이제 주목받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 초에 한중 외무장관이 있었잖아요. 근데 큰 이슈는 하지 않았지만 5월 말에 5월 27일경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이제 이슈 때문에 서로 일정 조율, 아젠다 조율 때문에 만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또 이게 급등할 수 있는 게 이제 본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뭐 시진핑 주석이 오지는 않겠지만 한 총리 정도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또 그에 대응하는 인물이 나가서 뭐 한중 그 관계를 좀 더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제 당연히 먼저 올라갈 섹터가 화장품, 여행 이런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런 본느 같은 종목들은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잉글루드랩인데 제가 이걸 이제 그 공략주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게 제가 강의자를 만들어놨네요. 자, 잉글루드랩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신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렸지만 두 종목은 꼭 기억하시라는 게 실리콘투와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잉글루드랩은 제가 꼭 K뷰티 종목이 아니었어도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같이 강의를 드리고 지금까지 47%니까 뭐 어떤 다른 종목 본느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한 반토막밖에 안 나지만 실리콘투 대비해서는 뭐 4분의 1밖에 안 나지만 그래도 잉글루드랩은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재무구조라든가 사업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지분구조마저도 탄탄한 종목이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잉글루드랩의 대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 대부분이 다 아시죠? 이 회사는 대주주로서 주로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을 공략하고 있고 잉글루드랩을 미국에 설립함으로써 미국의 즉 북미 쪽의 어떤 인디 브랜드 선호도를 반영한 회사가 잉글루드랩이다. 잉글루드랩이 최근에 3일간에 많이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가 고물가이다 보니까 저가형 그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특히나 미국은 코로나에 대한 엔데믹이 먼저 풀렸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쪽의 수요가 당연히 많은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미국이 먼저 풀렸니 뭐 네덜란드가 먼저 풀렸니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국가들 어떤 문화적 그 성향이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성향이 먼저 빠르다 보니까 미국 쪽과 어떤 유럽 쪽에서 먼저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미국 섹터의 강자가 잉글루드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주주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미국의 공장과 마케팅 회사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자, 이 회사가 어떤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오히려 수출이 많이 증가하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잉글루드랩은 마찬가지 아까 본느와 더불어 K뷰티 그룹은 본느, 잉글루드랩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여전히 정비열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리콘투인데 이 종목은 뭐 제가 방송에서 수없이 또 지난주 화요일도 제가 5분간 실리콘투를 활용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다른 화장품과 틀리다 말씀드렸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잉글루드랩이든가 본느, 클리오, 아모레퍼시픽과는 다른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이커머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150에서 200개 국가에 해당하는 거의 전 세계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국가들 다 거기서 거래할 수 있게, 매수할 수 있게, 즉 물건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회사가 실리콘투다. 유일하게 특이한 회사죠. 그래서 한번 구축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구축해놓고 거기다 계속 애드할 때마다 우리 서비스를 첨가할 때마다 계속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수익률이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1, 4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간에 급등을 했고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또 그 다음 날도 상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오늘도 보면 오늘도 이 종목이 외국인이 오늘도 들어왔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도 제 강의를 안 보고 이제 급등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대박이군요. 사업 구조를 지금에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장품주로 보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잘 한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 꼭 화장품주 거래할 때 명심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 13일 현재까지 140% 화요일 밤 기준으로 140%고요. 2월 2일 날 기준으로는 계산을 보니까 230%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투를 꼭 잘 지켜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력, AI, K-뷰티까지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이 같은 강의 내용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강사님 강의 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시장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지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강사님이 어떻게 또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제가 궁금해하는 두 종목을 앞에서 또 이야기를 짚어주시더라고요. 실리콘투 상승률은 194%를 넘어서고 잉글우드랩도 45%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종목 간략하게만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이제 우리 그 기술상으로 보겠습니다. 그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3월 4일 이후로 이 차트상에 음봉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종목입니다. 보통 장대 음봉이 한 번씩은 나와주는데 실리콘투는 여기서 음봉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거의 양봉만, 특히 최근에 5 거래일상에서는 깔끔한 양봉만 그리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아주 좋은 거래량만 있고 장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적절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도 잠깐 한번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안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올랐는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각 15만 주, 기관은 25만 주, 외국인 15만 주, 기관 25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꼭대기라서 무서워하실 것 같지만 무서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거래한 것만 100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한 120만 주주, 한 4일간 120만 주를 매수고 안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이 종목은 개인들이 완전히 매도하고 나가고 기관과 외국인이 완전히 점령군이 바뀐 이런 상황이고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24년도 추정 실적이 1,400억 정도, 뭐 몇 배죠. 이게 최근에 바뀌었네요. 제가 이거 소개할 때만 해도 이 추정 영업이익이 한 700억, 800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보니까 지금 1,400억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1사분기 실적이 반영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거래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요일장에도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잉글우드랩이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잉글우드랩입니다. 자, 잉글우드랩은 이렇게 음봉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싱글코트나 틀리게 음봉이 있음에도 탄탄하다 보니까 올을 한 번도 여기서부터는 자 2주간은 한 번도 안 끼고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안 좋다는 악재도 있었지만 그 악재를 머금고 상승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투와 인그루드랩은 여러분들이 KBT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했던 두 종목에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선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오픈 AI의 GPT-4o AI 모델 공개 속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기도 했는데요. 자, 관련한 종목들 시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스토프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아침부터 제가 이제 선정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흐름이 AI 소프트웨어 흐름으로 5월 달에는 바뀌었다.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종목이 있지만 아까 소개시켜드린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토마토 시스템, 또 플리토 아까 소개시켜드렸고 이제 이스트 소프트, 또 여기 안 나왔지만 SP 소프트, 이 5종목은 좀 알아야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구성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이 52%입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이 52%, 게임도 하고 있네요. 게임도 22%, 자 포탈도 한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머스도 한 8%. 이제 포탈은 뭐냐면 여러분들 줌닷컴 아시죠? ZUM.com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이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에 그러면 우리가 이스트 소프트를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구조상 우리가 인터넷 검색 엔진도 있고 온라인상의 게임도 있고 거기다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있으니까 이쪽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을 골고루 하고 있는 회사가 이스트 소프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지분 구조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지분 구조도 유동 비율이 한 66% 이렇게 되고요. 대주주는 개인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어떤 큰 기업과 연관된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 뭐 또 다른 현황 한번 잠깐 보면 대신 이 회사에 이제 딱히 수급도 들어와 있는 수급이 없는데 오늘만 기관이 한 4만 주, 외국인은 5천 주니까 큰 주식은 아닌데 기관이 5천 주, 외국인이 4만 주 들어갔고 시간에서도 올라오기 직전에 보니까 한 2% 시간에서도 시간의 단일가도 잠깐 볼까요? 시간의 단일가도 보니까 살짝 오르더니 시간을 보시면 28,000원부터 올라서 2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에도 1.97% 이렇게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가 상승하면 그 다음 날 약간 갭으로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기술적으로 좀 조금 크게 볼게요.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5일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음봉 두 개 있는데 음봉을 양봉으로 그죠? 마감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될 사람들을 다 팔게 만들었다. 매물을 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매물들을 물렸던 분들에 대한 매물도 오늘 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애플의 AI 뭐 큰 계획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AI라든가 또 오픈 AI 쪽의 AI라든가 지금 미국 회사의 3가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스트 소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도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터진 적이 없는데 우리 4일 전에 그죠? 화요일 정도에 이때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오늘에서야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그림은 더 멋집니다. 주봉상으로 고점이 2월 2일 날 49,800원일 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각광을 많이 받다가 AI 인공지능이 그때 이제 그 하드웨어 쪽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매물을 맞고 계속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봉상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주봉상의 위치가 주봉상의 4주간 양봉을 그렸다는 얘기는 최근 4주간에 이스트 소프트가 계속 상승을 했다. 특히 여기서 주봉상의 위치 보면 고점은 아니죠. 우리가 일봉상의 위치만 봤을 때는 딱히 고점처럼 보이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도 아니고 월봉상으로 보면 지난 3개월간의 하락을 멈추고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전 달, 즉 4월 달에 음봉을 다 잡아먹고 올라간 위치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상승할 위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5만 원대 고점을 찍고 이제 반타작에서 약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상의 위치도 그렇게 고평가된 위치도 아니고 좋고요. 수급상에 있지만 이제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수급이 들어온 위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재무적인 거 한번 잡기 위해서 재무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재무적인 거는 우리가 흑자는 내지 않아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90억이고 분기가 안에 있나요? 분기는 뭐 최근 분기에 대한 실적치는 없는데 우리 21년도에 흑자를 냈던 기업이고 다만 좋은 거 하나는 부채 비율이 110%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540%니까 부채를 갚고도 한 5배가 남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AI가 어떤 그 모멘텀을 받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좀 몸집이 가장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유동 비율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녹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봉상의 위치가 이제 여기 내려갈 위치가 아니고 5일봉을 뚫고 올라온 위치가 항상 보면 그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제 경험상 한 70%다. 경험상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30%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시간이 가니까도 좋고 하니까 이 스포트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며칠이 안 오르면 파시고 오르면 좀 수익 실현하시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는 휴장 이후에 개장한 이후에 저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갖고 가야 되는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휴장 이후에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그 휴장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쪽에 미국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선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 두 가지 섹터 보시면 되겠고 환율은 워낙 고점이니까 지금은 이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미국 뉴스에 딱히 민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장 이후에 전략까지도 챙겨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도움이 많이 됐다. 매일매일 보다 자세하게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우리 강사님 방송 잘 시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오늘의 1타 강의는 전력, AI 그리고 K뷰티라는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이스트 소프트였죠. 추가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